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학년도가 아니라 2022년 개정 국어교과서에 있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비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네요. 창비.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교사인 나는 오선생이네요. 저도 오선생인데, 자, 단대리 근처에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무리를 해서, 즉 돈을 좀 빌렸나 봐요, 은행에서.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 자, 공간적 배경은 성남이 되겠군요. 새를 놓은 문간방에, 자, 이게 지금 그 단독주택의 방 일부를 세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월세 같은 걸로. 자, 문간방에 권 씨가, 그러면 사람이잖아. 권 씨도. 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임신한 아내.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권 씨가 있고 권 씨의 부인은 아기를 가졌어요. 자,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나오는 애들 둘도 있어. 자, 총 3명, 5명이 되네요. 그죠? 자, 데리고 이사 온 후 이순경. 자,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학교로 찾아와 전과자인 권 씨의 동태를 살피라고 수락한다. 근데 권 씨는 범죄 경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어느 날 아침 나는 대여섯 켤레나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 씨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근데 누가? 권 씨는 구두 닦기 실력이 굉장한 사람이네, 그죠? 그러면 원래 구두를 닦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자, 지나는 길에 들렀다는 이승경에게 권 씨가 다니던 출판사. 그럼 출판사까지 다녔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일 확률이 높죠. 즉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근데 출판사를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출판사를 관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이 없겠죠. 자,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가던 길에 구두를 신고 사무원 목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 씨. 자, 그럼 권 씨가 어때?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죠. 구두를 신고 회사원 복장, 즉 양복을 입고서는 공사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 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근데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는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됐을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 입주권을 샀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작은 꿈이 있었던 거죠. 내 집 마련의 꿈. 뭐 건물 여러 채 사서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야, 그죠? 내 집 마련의 꿈이었는데, 자, 근데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된 거겠죠. 자, 그런데 지상낙원의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약조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민들을 압박하면서 권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공권력이 이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마치 난소공의 난장이 가족처럼 말이죠. 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 감투를 쓰게 된 권 씨는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가치려다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붙들려 일장 설교를 듣게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원한 게 아니죠. 억지로 감투를 쓰게 됐습니다. 자, 전개.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아른 채 하던 예의 그 청년이 그에게 귀에 말을 했다. 그가 가장 두렵게 느낀 건 뭉둥이가 아니었다. 친절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대체? 무슨 꼬드김을 하려고 나한테 친절을 했구나. 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 더미에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그러고는 거기에서 일장의 설교를 넣기 시작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은 서울의 유한계급과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돼? 두 개가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 근데 전혀 그 수작이 와닿지 않아. 그죠?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토록 친절할 수 있을까마는 그의 생각이었다.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었다고 판단했던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다. 바로 저 부분이었어요. 자, 과거 서술에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으로 손을 가리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맹송맹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든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 쪽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씨 일가족이 오보록이 몰려 차례로 뛰어오는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자, 오보록이는 이런 뜻이랍니다. 조그만 것들이 막 귀엽게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자, 아비를 보자 새끼들 입에서 대번에 울음이 터져났다. 근데 왜 아버지 왔는데 울어? 잔뜩 부른 배를. 자, 왜? 많이 먹었어? 아니고 임신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애기가 나올 거다 이거죠. 자,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것 같은 자세를 취한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어. 이런단 말이야. 자존심이죠. 자, 이 작품에서 권씨 이즈 자존심, 그리고 그 구두가 바로 자존심,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으로서 채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내침 걸음에 아들 딸들 울음의 틈소리를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은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말만 똑바로 하고 실제로 어때?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저기 저쯤이었지요.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 아, 그러니까 자꾸 그 뭐 청년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거, 뭐 장소 뭐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정작 어때? 듣는 사람들은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꾸만 근데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킨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차렸을 텐데도.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어른들끼리 시방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차렸는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자,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울고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저것 좀 보라고 성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그러지 않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치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의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뭘 의미한다? 바로 공권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소시민이 되겠고. 자, 그래서 소시민대 경찰 공력, 경찰 공력, 공권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당연히 어때? 사람들이 지겠죠. 자, 그리고 경찰도 소시민이잖아,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시민 대 소시민이야. 이게 바로 비극이죠. 소시민을 소시민이 괴롭혀요. 못살게 굴어. 경찰이지만 못살게 굴어. 또 시위대도 경찰에게 폭력을 써.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시위고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냐.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최루탄 나오는데, 자, 최루탄은 뭐가 되냐? 바로 시대의 상을 나타내주는 소재. 그죠? 자, 그렇습니다. 투석은 돌을 던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보도블럭 같은 거 깨가지고 경찰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네. 참, 자, 청년은 그것이 마치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같이 되는 것이. 조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이나 되는 것이 기고만장입니다만, 자,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인데 소시민이야. 대체 이건 무슨 싸움이냐. 자, 근데 이 사람은 감동하지 않았대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무슨 싸움, 시위, 자, 이런 거에는 흥미가 없어. 의미 없다 생각해. 자,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한테 와서 왜 이러는 거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가닥 바뀌어져 버립니다. 3륜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제 2차 3륜차 나왔어 드디어. 자, 새로운 소재, 새로운 사건이죠. 자, 이것은 이제 권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의 소유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차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사람들 시위하는 쪽으로 잘못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 사람들 사이에 파묻히게 됐고, 대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혔어. 자, 그래서 차가 나다버렸어. 바퀴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 차가. 자, 그랬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굽디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 어떤 사람 장사꾼이죠. 장사꾼의 참외가 다 쏟아졌습니다. 자,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렸어요.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저저저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막 지금 훔쳐오는 거잖아. 얼마나 추합니까?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떠받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욕망이 되겠죠. 그죠? 욕망. 사람들의 욕망. 자, 그러면서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옵디다. 자, 나체화. 이게 바로 여기서는 핵심이 되겠죠.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디다. 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의 나나 똑같구나.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물건을 갖겠다. 또 뭐 굉장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사람답게 살아남기. 자, 그것이 사실상 이 사람들의 욕망 전부인데, 자, 그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외 트럭을 통해서 또 느꼈고, 또 시위대를 통해서 느꼈고, 결국 나도 저들도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벌써 물어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 수갑을 채우더군요. 그러니까 시위 참여 때문에 적과자가 된 거예요. 자, 경찰서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난 버스 꼭대기도 올라가 있었고 소육깡통을 들고 있고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어느 사이에 그냥 시위의 주동자가 된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 자,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 씨 부인의 배는 점점 배불러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나올 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권 씨네를 걱정하는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고 큰 소리를 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만으로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어요. 자, 권 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그 후 권 씨는 학교로 찾아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을 써야 된다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죠? 자, 돈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어때요? 소시민들이야. 그치? 소시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형편이. 자, 그래서 생명이 달려 있고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같은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돈 걱정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자,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지금 진지한 상황이잖아. 그죠? 아까까지는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이랬는데 엄숙해.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길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래. 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근데도 돈부터 생각난더라. 자, 그렇다.
받기니조차 감당을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즉 한참 걸릴 거다 이런 얘기죠.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자, 야멸치게는 이런 태조죠. 자, 병원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원산부인과입니다. 그래.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 즉 이 사람 권 씨가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것도 진짜 죽게 하겠죠. 돈이 전부인 사회니까요. 자,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자,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에다 뒤에다가 두어 문질렀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사람 구두가 곧 이 사람의 자존심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는 자존심을 닦는 거, 일종의 방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자존심까지 버려야 될 상황이거든. 근데 그것을 일종의 회피하고 있는 태도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해석을 해준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이제 물러나죠. 자,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점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즉 되게 두툼한 입술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자,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것 같았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선생 그거 너무합니다 랄지 잘 먹고 잘 사쇼 라는 말이 나라와 내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자, 근데 나온 소리가 뭐였어요? 오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 이랬단 말이야. 누가 물어본 사람, 그죠? 근데 이것은 결국 뭐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소리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곳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자, 왜? 죄책감 때문에.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어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 라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연민과 동정 뭐 이런 상황인데 한쪽으로는 또 어때요? 돈은 냉정한 거야.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다시는 못 받을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하면서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게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자, 이건 뭐야? 바로 그 방세에 대한 보증금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못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이 준 전세 보증금에서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존심도 지켜주고 또 사람도 구하고 돈 문제도 자유롭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자,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욕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불은 이제 미리 달라는 거예요. 자,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사했다. 이거 봐봐. 돈이 최고야. 그냥 너무 비인간적이죠. 근데 꼭 이 의사 선생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대의 사회상이 그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을 따르는 것을 알고 혀를 찼다. 왜? 쓸데없이 도와주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리석다 이겁니다. 자,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길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더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 번도 안 비치지 뭡니까? 안 나타나.
자,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애를 꺼내는 방법은 몇 개 없죠. 그지? 그러니까 수술적인 걸 하거나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애를 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돈을 중시 여기는 태도다는 얘기죠. 돈 안 갖고 오면 안 꺼내. 그리고 갖고 오면 꺼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비꼬고 있는 말인데,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그러니까 자, 안 통해. 자, 나는 이미 죽은 개 아닌 게 쉽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로 들어가는 것을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는 너무나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내댕가 대소띠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안접제시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바로 여기처럼. 자, 왜 초조해해? 자기 부인도 아니잖아. 자기 애야? 아니잖아. 자,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건 뭐야? 남들의 모습, 남들의 상황을 자기처럼 공감해주는 모습이다.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추예요, 고추 막 이래. 자,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견에 딱 어울리게끔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을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자, 그렇습니다. 역시나 인간적인 심정, 공감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절정 보시죠. 자, 그날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수술비를 대신 내준 날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권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도는 누구? 바로 우리 권 씨가 되겠습니다. 자, 즉 권 씨가 원래 나쁜 놈이고 성정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강도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주인집을 털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죠.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일어나 이러면서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촉감이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자, 그렇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내죠. 자, 그리고 똑바로 내 멱살할 때 그 멱이에요. 자, 멱을 겨누고 있는 식칼의 서술도 보았다. 오, 강도잖아. 말 안 들으면 이 칼로 찔러버리겠다 이거죠. 자, 술래가 확 풍겼다. 그러니까 어설퍼. 다 왜? 권 씨가 오늘 처음 해본 일이거든. 자, 물론 뭐 강도 연습, 강도 학교 이런 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권 씨의 어리숙함 그리고 절실함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실까요?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지금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이런단 말이야.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다. 멱을 겨눈 내 목 앞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어. 점점 찔려. 자, 이게 긴장했다는 얘기잖아, 강도가. 그죠? 자,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평가 직접 되시죠. 자,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챘던 것이다. 뒷단에는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우었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의천도지 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서는 남의 집 담을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 실패였다 이거죠.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눌러주시오. 그랬단 말이야. 또 강도는 어때요? 내가 시킨 대로 해. 자, 이런 사람이죠.
자,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자, 뭘 내놔. 그치? 자, 내가 다 일어나기를 나를 일어나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도와주고 있어. 자, 그냥 전혀 겁을 먹지 않았어요. 타격감이 1도 없다는 얘기죠. 자, 잔뜩 의심 품고 쏘아부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 현금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좀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자, 그러니까 다 알려주잖아요. 자,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자,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했거든. 자, 마누라 깨가지고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이러는 말이야. 자,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려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 녀석의 발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역시나 어설프고요. 그죠?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느 강도가 저런다고 애를 다시 재웁니까? 그죠? 자,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자, 역시 긴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실 이제 좀 무서운 상황일 수 있는데 너무 어설프니까 애교스럽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자,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슬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에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다. 이게 무슨 강도가 이래. 그치? 유일한 무기인데 그게 지금 그거를 떨어뜨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 되는지 알만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였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치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면도 하죠. 돈 훔치러, 돈 뺏으러 왔는데 이건 뭐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있으니 원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이 제대로 제 주제에 이죽거리기는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죠. 여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나? 피치 못할 상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이러면서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자, 결국은 뭐예요? 권씨인 것을 알고 하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어떻게 흔들려. 그죠?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차고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누가 떤 거냐면 이거는 권씨가 떤 겁니다. 자, 떤 이유 바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자,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아갔다. 내 곁에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는 역겨울 만큼 술래가 확 풀렸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 바로 오선생이 되겠죠.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자,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낮에 우리 오선생한테 실망했다 이거죠. 자, 난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망감과 배신감, 사회도 지켜주지 않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좀 이런 것들이죠. 자, 삶의 비극입니다. 자,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역시 또 구두가 나왔죠.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왜? 권씨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나한테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칼을 들고 왔던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거죠. 자, 권씨가 확실하네요. 자, 실수가 있고 어설퍼. 그죠? 뭔가 사람이 참 답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서도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인데요. 자, 근데 이때 권씨는 자존심의 상처.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배려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권 씨는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자, 문간반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 망연했다는 것은 뭐야 결국은 속상하니까, 그치? 자,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자, 그것도 역시 자존심인데 결국 이런 것들, 뭐 대학까지 나왔다, 뭐 어쩌다, 뭐 시위를 했었다, 뭐 이런 것들 전부가 어때? 결국은 이 권 씨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뭐라고 했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 권 씨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그냥 지쳐 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 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아비 없이 온누이만이 새우짐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잠옷 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잘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 누웠으니까 탐탁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그래. 무슨 일이 있었군요. 이래. 자,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는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자,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결말. 자,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을 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야?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조련했다. 즉 배려라고 했는데 자존심을 다치겠다는 거죠. 자,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 씨임을 대뜸 알아챌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니까 권 씨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강도라고 전제를 하고 뭔가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어때요? 자존심은 박살이 났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끝내 이제 배려심이 가득한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구두 손질의 정도에 따라서 그지?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닦여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자존심이 상했으면 어떻게 돼요? 구두를 안 닦아. 근데 포기했으면 그죠? 자존심 포기했으면 안 닦아. 근데 몇 개라도 닦았다면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을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나는 그러면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즉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으로 느껴질 것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지. 그치? 진짜 배려가 아니라 배려를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자, 가서 봤어. 왜 봤어? 권 씨의 자존심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은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자, 구두 나왔죠. 가장 감나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잘 접혀 있을 그런 자리에 장롱도 없는 거야.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가 사혈을 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병적인 자존심, 그죠?
참 너무 안 됐죠. 자,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자, 그럼 6켤레입니다. 하나는 씻고 나갔고 나머지 9켤레 중에서 6개는 아직 광이 나고 있어. 자, 이거는 뭐야? 아직까지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존심을 다 짓밟힌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즉 요일 구두 같은 거죠. 일종의.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군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 요거 잠깐 보고서는 일단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자, 관찰자는 어떻게 돼요? 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을 보고 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이 따로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죠. 관찰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나가 서술자고요. 권 씨를 관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 씨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진실과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권 씨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독자가 추측을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성남 지역은 서울에서 철거당한 사람들이 쫓겨나간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주요 인물은 당연히 나 오선생하고 권 씨죠. 근데 나는 초등 교사야. 자, 그리고 새빵 주인이고요. 권 씨는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출판사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나라고 한 사람은 결국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권 씨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배운 사람이지만 결국 산업화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내일 찍을 건데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옆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